지금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김현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수희 전 의원 한결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두 분도 잘 아시죠? 네, 그럼요. 같이 네, 방송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 못 열렸습니다. 또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 물론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와 조국 수석 해임을 요구하는 사안 여당 어떻게 보세요? 김현 의원. 좀 황당하고 뜬구름없다고 황당?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인데요. 사실은 조명래 장관이 그 지난 2017년도에 11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그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칠 때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서 사실은 배제할 만한 임용을 원천 배제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제 결함 있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분이 과연 직무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같이 병행이 되는데 네. 최근 자유한국당의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키는 걸 보면 너무 상습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뜬구름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여야정 그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 후속 조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거의 결정은 사실은 조명래 장관 취임 임명 결정된 다음에 합의가 됐던 건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파기하면서 그 이제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은 사실은 그 민생법안 90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산 소위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황당하고 난감하다. 네. 진수희 전 의원. 저는 뭐 이 상황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세게 의견 표시,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게 이제 밑에 깔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전혀 견제 장치가 없는 인사권은 아니거든요. 네네. 장관 임명 과정에는 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일정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늘 보면 몇 가지 사례에서 뭐 보란 듯이 이 인사청문 제도를 좀 무력화시키는 듯한 그런 임명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게 좀 계속 쌓였다가 이번에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최근에 보도된 걸 보니까 8명 정도는 차관급 이상에서 이제 이렇게 낙마한 케이스고요. 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8명 정도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된. 그냥 임명을 강행하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는 야당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청문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낙마된 그 8명이나 있었다는 거는 지난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비추어 보면 꽤 많은 케이스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그 인사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이 뭐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없이 예. 더 좀 놀라운 거는 어젠가요. 청와대 발로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그 정한 7대 기준을 네. 위반한 사례는 없다. 사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하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있으니까. 사실이니까요. 아니 근데 그 7대 기준 얘기하면서 뭐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이제 그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그 갖다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그 저희가 그 지난번에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인사 검증의 기준이 불비한 점도 많아서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시를 했고 비서실장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었던 새로 만든 게 것이죠. 7대 그래서 기준이죠. 7대 기준이어서 원천 배제 사유가 아까 얘기했던 7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경우에도 배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게 병역 기피의 경우는 뭐 외교안보 분야에 적용된다거나 세금 탈루는 재정 세제 법무, 그다음에 재산 증식도 재정 세제 산업 법무 분야, 위장 전입도 재정 세제 국토 행자 교육 분야, 연구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쭉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는 오죽하면 여북하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 11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다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하루를 또 까먹었고 그리고 이제 15인이냐 16인이냐 14인을 갖고 나머지 야당은 나머지 야당은 16인 정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밤미당까지도 동의한 거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15인 소위로 가서 나머지 야당에 동의하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5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초치기 예산 심사를 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정부에서 편성한 안, 그다음에 전체회에서 다뤘던 것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대 사안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대통령의 인사나 검증에 대한 불만 쌓였던 거를 이번에 중대 사안 앞두고 야당이 한번 세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은 이렇게 보이콧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담이 있죠, 야당에서. 그 전에 김현 전 의원께서는 계속 야당이 너무 인사청문회 이 보고서 채택을 상습적으로 불발하는 거 아니냐. 요 지적에만 한 말씀 해보시죠. 아니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야당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인사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안 나오도록 그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검증을 근데 하고 지금 이제 8명인데 써야 되는 거. 원인 제공은 저는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죠. 8명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발된 경우가 공정위원장 김상조, 외교부 장관 강경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방통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정학, KBS 사장 양승동, 교육부 장관 유은혜, 환경부 장관 조명래거든요. 이렇게 이제 8명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도 얼마나 이 말이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장관직 수행을 어쨌든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그러니까 KBS 사장까지 8분인데 이것을 놓고 보면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썩 좋은 점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현 진수희 전 의원 주장에 의하면 이 보이콧 사태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야당이 세게 목소리 내보는 거다. 그러기에는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폭탄을 던졌는데 사실은 던졌는데 그러기엔 명분이 없는 사안을 놓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90개 법안 중에 민생 법안,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조금 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법안 이제 다음 주에 또 처리하면 되죠. 보이콧 사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죠? 아니 근데 모르죠. 지금 모른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좋습니다.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을 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이 유감 표명 사과 정도까지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신다.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아닙니다. 보신다. 네. 아유, 여기까지. 두 분의 완전히 다른 인식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국정조사입니다. 이른바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여당은 그 감사원 감사한 다음에 뭐가 좀 나오면 그때 하는 게 순서 아니냐라고 하는데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자칫 생각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보자라고 여당이 얘기하면 이게 감사원에 감사의 가이드라인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다? 의혹까지도 들 수가 있고 왜냐하면 감사원이 지금 3개 정권을 거치면서 동일한 사안 감사 내용이 다 달랐잖아요. 4대강 감사에 대해서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했는데 감사 결과가 달랐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썩 있지 못한 상태
내 감사원 결과 보고 하겠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감사원이 이번 기회를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하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인 기재부, 권익위 다 공식기구에서 하고요. 그 밖에 언론하고 야당에서까지 이 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게 그 병행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정말 그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했다라는 결론이 나지면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너무 감사원 결과 보고 하자 이렇게 우길 일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떠냐? 예, 사안의 성격상 이거는 내부 고발 이런 게 굉장히 드러나야만 실상이 보여지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기구의 감사나 조사만으로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내부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주로 야당에 와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분명하게 털고 가자.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한번 보자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재부 장관이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고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국정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합의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국정조사. 국정조사를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고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좀 근절하는 방안,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된 정신을 좀 살려서 여야가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인지 아닌지 이번에 한번 기회로 삼자는 거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지금 뭐 정규직 채용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친인척들이 좀 있더라. 그 정도지 거기에 무슨 권력이 개입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지금 한 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주장을 가지고 저는 양쪽 두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은 그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제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정조사 하자고 세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솔직히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고 반대로 여당은 아니 그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면 그냥 국정조사 하면 안 됩니까? 한마디씩 답변해 보시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국정조사가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여야 위원들이 사안을 놓고 이제 공방을 펼치고 정략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국정감사의 결과치를 갖고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저는 늦지 않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정조사를 바로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방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분차분히 해도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권이 사안만 생기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뭐 내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진수희 전에. 근데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별게 없더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 사안은 그러면?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아니죠.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나오면? 친인척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걸 어디까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사내에서 따로따로 이게 두 회사가 합쳐진. 잠깐 그 말이 아니라 진수희 전 의원 주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별것이 없으면 안 하는 별것이 거죠. 없다라고 하면 그때 야당이 요구해도 국정조사는 또 역시 응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별것이 없는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결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른 사안이 아니고 전국에 막 수십만 그 취업 준비생
또 청년층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하고 아주 작은 거에도 상처받을 그런 사안인 거예요. 그런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지금 여당이 주장하듯이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예. 여러 공식 기구 또 야당 조사 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클리어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토론하겠고요. 인사 문제 관련된 공방은 뭐 진수희 전 의원 주장과 생각에 따르면 이건 뭐 국회 보이콧 그렇게 오래 갈 문제는 아니고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가 있었는데 국정조사 문제는 또 이게 쟁점이 되면 얼마나 갈지 이건 좀 더 큰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거는 당파적으로 접근할 좋습니다. 문제는 아니다. 수고해 주신 김현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